9화에서는 원경에 대한 채령의 질투에 피바람이 불 것 같은데요. 예고편에서 민무제가 이방원에게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어진 장면은 누군가가 숙청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는 원경의 정보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맹인 판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방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경의 사사로이 정보원을 움직이지 말 것을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판수의 정보 덕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방원이 목숨을 구하기도 했죠. 그렇기에 원경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체제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계속해서 이용한 것입니다. 민무제의 모습으로 보아 원경의 동생들 또한 끌려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9화에서는 원경과 이방원이 민씨 세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에서는 세자빈 간택을 두고서도 대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권력욕이 가득한 이숙번은 자신 딸을 세자빈으로 앉히려 하고 있죠. 세자가 원경 사람이니 부인이라도 자신들 쪽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원은 전국적으로 간택단자를 받으라는 명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간택단자가 들어온 건 두세 곳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숙번의 농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원경이 이숙번 딸을 쉽게 세자빈으로 앉힐 리는 만무한데요. 결국 두 사람에게 경연을 붙여 잘한 사람을 세자빈으로 간택할 듯하죠. 아마도 이숙번의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방원은 민씨 세력을 끊임없이 견제해왔는데요. 이는 이성계의 영향이 큰 것도 사실이죠. 민씨 세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 백성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이에 이방원 또한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견제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방원은 한때 원경 몸종이었던 채령을 스파이 삼아 원경 처소에 드나드는 일을 보고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원경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죠. 결국 채령은 원경을 감시하다 들키게 되는데요. 이때 채령이 목격한 장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민씨 가문의 정보원 판수가 원경을 독대하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원경의 협박에 이방원에게 사실대로 고할 수는 없었는데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는 아들까지 출산하고 이방원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채령이기에 모든 상황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새를 키우기 위해 다른 후궁들에게 중전을 이간질시키는지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한때 영실도 이방원 사랑을 독차지하며 아나무인으로 굴었습니다. 이 또한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렸죠. 채령이 그를 보고서 배운 바가 없는 듯한데요. 자신 또한 언제든 영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신이 가진 것은 이방원의 육체일 뿐이고 마음만큼은 절대 원경에게서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한데요. 그리고 세자가 원경 아들이라는 사실 또한 말이죠. 결국 욕망으로 가득한 채령이 대형 사고를 치는 것 같습니다. 9화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채령은 가래식에서 보인 원경 모습을 보고 선덕여왕이 살아 돌아왔다면 오늘의 원경이었을 것이라며 이방원을 자극하는데요. 이는 하륜대감도 같은 말을 하죠. 이방원은 자신이 느낀 감정을 그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에 더 불쾌해하는 것 같은데요. 원경이 보인 모습에 민씨 가문을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채령이 기름을 부은 것 같은데요. 그는 가래식 날 송씨 부인과 함께 거래입궐한 판수를 보았는데요. 그가 중전과 대면한 사실을 이방원에게 얘기했을 것으로 보이죠. 자신명을 어기고 끝내 정보원을 사사로이 부린 민씨일까에 분노했을 텐데요. 결국 이는 판수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어쩌면 이 일로 민씨 형제들 또한 유배를 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원경은 이를 발고한 사람이 채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요. 이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전과의 극단적 대립관계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판수를 잃고 가족들마저 감옥에 끌려가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중전일 텐데요. 그의 분노를 어떻게 채령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8화에서는
한양으로 이전 후 권신들이 집을 독점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이방원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세자의 공부가 궁금한 이방원은 서연을 찾게 되는데요. 늦은 시간임에도 학자들이 출근하지 않아 그곳은 텅 비어 있었죠. 이에 당황한 이방원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바로 학자들이 도성에 거처를 구하지 못해 먼 곳에서 다니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제 시간에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현실은 이러했는데요. 관료 절반이 집을 구하지 못해 먼 곳에서 다니고 있고 집을 구했다 하더라도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었죠. 이에 분노한 이방원은 신하들을 불러 질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공판과 형판에게 명을 내립니다. 집값으로 폭리를 취하는 이가 있을 테니 정확하게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관료들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 중에는 이방원 측근인 하륜과 이숙번도 예외는 아니죠. 이러한 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원경 또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밤골 김씨를 찾아갑니다. 밤골 김씨는 요즘 말로 말하면 부동산업자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밤골 김씨의 배후에는 이방원도 건드리기 어려운 명선대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씨 부인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원경을 보고 놀라는데요. 하지만 배후가 든든해서인지 기세에 전혀 눌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김씨 부인은 한양 바닥을 자신 손바닥에 쥐었다며 거만한 태도로 말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닌데요. 주요 종친과 공신들 가운데 자신과 연이 닿지 않은 이가 없다고 말하죠. 그가 말하는 연이란 재물로 맺은 끈끈함을 말하는데요. 그러니 아무리 임금이라 하더라도 한양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당당히 말하는 김씨 부인이죠. 하지만 김씨 부인의 거만한 태도에 원경이 일침을 가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러했을지 모르나 앞으로 너가 살아야 할 세상은 다를 것이라 말하죠. 그러니 부당하게 쓸어 담은 땅을 모두 백성에게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따를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김씨 말에 원경은 죄를 물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하죠. 그러나 순순히 이 말을 따를 김씨 부인이 아닌데요. 오히려 원경을 궁지로 몰아넣을 덫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경은 그 자리에서 예상치도 못한 의외의 인물을 만나며 경악하는데요. 바로 자신의 아우인 민무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덫인 줄도 모르고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생각에 그만 덥석 물어버렸던 것이죠. 당황한 원경이 만류해보지만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는 민무구인데요. 이방원이 군권을 내려놓고 세자도 멀리하라고 했다며 재산이라도 불려야 하지 않겠냐고 오히려 항변하는 민무구입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어떤 불행이 닥쳐오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이죠. 그런데 원경은 그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대전의 김상궁이었던 것입니다. 그 또한 집을 매매하기 위해 나왔던 것이죠. 원경은 김상궁을 불러 그 시간 행적에 대해서 추궁하는데요. 하지만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원경을 끝까지 속일 수는 없었는데요. 결국 원경에게 굴복하고 말죠. 원경은 그를 벌하는 대신 이방원을 자신 처소로 모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장소에 채령이 나타난 것인데요. 중전과 임금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모시겠다며 난동을 부린 것이죠. 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결국 원경과 이방원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게 됩니다. 후궁 주제에 이렇게 분위기 파악이 안 되어서야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많이 컸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채령은 자신을 배신하고 이방원을 중궁전으로 들게 한 김상궁에 분노하는데요. 하지만 김상궁은 자신은 배신한 적이 없다며 언젠가 이를 갚을 날이 있다며 채령을 안심시키죠. 그런데 김상궁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중전의 목욕물에 무언가를 탄 것입니다. 그런데 중전이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일까요? 그는 뜨거운 물을 거부한 채 차디찬 물로 목욕을 하죠. 김상궁이 중전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독성분을 탄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런데 중전이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드라마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서상궁이 김상궁을 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되는데요. 눈치 빠르고 명석한 원경이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뜨거운 물을 회피해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